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면 괜찮은데 저녁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는 경험. 왜 그럴까요?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된장찌개가 짜니까 혈압 걱정돼서 아예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거 아셨나요? 실제로 된장은 같은 양의 소금보다 혈압을 훨씬 덜 올립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사실 된장찌개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 먹으면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지치게 만들지만 제대로 먹으면 장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발효보약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로 고생하는 문제, 나이 들수록 높아지는 콜레스테롤, 식후에 급격히 오르는 혈당, 이 세 가지를 집에서 바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된장찌개를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조합 5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조합만 알아도 같은 된장찌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에 된장찌개를 좋아하지만 너무 짜서 걱정된다는 분, 혹은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된장찌개가 왜 우리 몸에 좋은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된장찌개는 짠데도 왜 혈압이 덜 오를까요? 이거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요. 소금 때문이면 혈압이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연구를 보면 된장을 먹은 사람들이 같은 양의 소금을 먹은 사람들보다 혈압 상승이 훨씬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된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펩타이드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혈압을 올리려고 해도 된장의 펩타이드가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다 섭취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먹더라도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된장이 단순한 소금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거 아셨나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된장찌개는 끓이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산균은 열에 약해서 끓이면 죽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끓일수록 강해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 연구에서 된장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열했더니 폴리페놀과 멜라노이딘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증가했습니다. 항산화 활성도 오히려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유익균을 원하시면 생된장이나 토장을 드셔야 하지만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원하시면 된장찌개로 끓여 드시는 게 맞습니다. 끓여서 나쁜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된장찌개는 사실 장보다 혈관과 염증 조절에 더 강합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 하면 장 건강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이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유산균은 열에 약하니까 끓인 된장찌개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많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대신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사산물들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 사포닌,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몸속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가 늙는 걸 늦춰줍니다.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아글리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잡아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쑤시고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만성 염증 때문인데 된장찌개가 이걸 잡아주는 겁니다. 네 번째,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된장의 원료인 콩에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LDL 수치 나오잖아요. 바로 그 나쁜 콜레스테롤 말입니다. 동시에 혈관 안쪽에 생기는 염증도 억제하고요. 일본과 한국에서 수년간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를 보면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 건강이 곧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다섯 번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된장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거기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밥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머리가 멍한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된장찌개를 곁들이면 이런 문제가 확 줄어듭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된장찌개의 놀라운 효능인데요. 이쯤에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된장찌개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지금부터 된장찌개를 제대로 먹는 법, 그리고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핵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물은 적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된장찌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아까 된장이 소금보다 혈압을 덜 올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과다 섭취는 위험합니다.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부, 채소, 버섯 같은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하세요. 저도 예전엔 된장찌개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게 사실 최악의 조합입니다. 나트륨도 많이 먹고 밥도 빨리 먹게 되고요. 이것만 지켜도 나트륨 섭취량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건 거의 아무도 모르는 팁인데요. 된장찌개는 저녁보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된장의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낮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녁에 된장찌개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 차이가 크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여러 번 재가열하지 마세요. 한번 끓인 찌개를 계속 데우면 항산화 성분은 유지되지만 나트륨이 농축됩니다. 특히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 번에 많이 끓여놓고 며칠 동안 데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짠맛만 강해집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먹을 만큼만 끓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된장은 소량만 사용하세요. 진한 맛이 건강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된장을 듬뿍 넣어야 제맛이라고 하시는데요. 된장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국물이 진하다고 해서 영양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트륨만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된장찌개의 효능을 배로 높여주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들만 알아도 같은 된장찌개가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조합, 현미밥이나 잡곡밥입니다. 된장은 단백질과 발효 성분이 풍부하고 현미는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가득하죠. 이 둘이 만나면 혈당이 안정되고 장 건강이 2배로 좋아집니다. 흰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면서 금방 배고파지잖아요.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조합, 두부입니다. 된장과 두부는 같은 콩에서 나온 형제 같은 식품이에요. 단백질 보완 효과가 뛰어나고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 듬뿍 넣으시면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으면 한 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모두 좋아요. 버섯 속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버섯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건강 효과가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버섯은 칼로리도 거의 없어서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이에요. 네 번째 조합,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균형을 맞춰주고 각종 미네랄까지 보충해줍니다. 된장찌개에 미역 넣어 끓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칼륨이 정말 중요한데 해조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다섯 번째 조합,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거 아셨나요? 대부분 그냥 향신료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항염 효과와 혈관 보호 효과가 배로 증가합니다. 놀랍죠? 실제 실험에서 콩 발효식품과 황화합물을 함께 먹은 사람들의 염증 지표가 따로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끓이실 때 마늘과 양파 꼭 넣으세요.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된장찌개에 고기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조건부로 오히려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의외죠? 된장에 이소플라본과 폴리페놀이 고기에서 생성되는 산화지방과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거든요. 고기를 중화해 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름이 적은 우둔살이나 앞다리살 같은 살코기를 소량만 넣으셔야 해요. 햄이나 베이컨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된장찌개에 고기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된장찌개와 최악의 궁합인 조합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첫 번째, 라면이나 햄, 소시지와 함께 먹지 마세요. 나트륨 폭탄이 됩니다. 된장찌개도 짠데 라면까지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버려요. 혈압이 확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다음날 얼굴 붓고 손발 부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흰쌀밥만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꼭 잡곡을 섞거나 현미밥으로 드세요. 흰쌀밥은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이게 반복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짠 김치와 중복해서 먹지 마세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땐 김치는 조금만 곁들이시거나 아예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묵은지처럼 오래 발효된 김치는 염도가 높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염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분들은 된장찌개를 묽게, 적게, 자주 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 한 숟가락에 나트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주변에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혈관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오늘부터 된장찌개 드실 때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많이, 아침이나 점심에 잡곡밥과 함께, 그리고 마늘, 양파 꼭 넣기. 이것만 지켜도 된장찌개가 여러분의 혈관과 염증을 잡아주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오늘 저녁이 아닌 내일 아침 된장찌개 한 그릇 제대로 끓여 드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